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등기법 들어가 볼 건데요. 등기법에는 이제 학문적인 좀 내용도 있고, 법 조문적 내용도 있는데, 학문적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1월, 12월 강의에서 제가 한번 듣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 볼 거고요. 부동산 등기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등기의 의의 뭐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가져가야 될 거는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접수 시기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요 지문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 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뭐가 된 것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저장된 때. 그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등기는 뭐 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다? 접수한 때, 그죠? 접수 시기는 언제다? 저장된 때.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접수한 때잖아요. 그죠? 그럼 접수의 시기가 언제죠? 저장된 때죠.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접수되는 시점이 언제다? 저장된 때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도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면 뭐 한 때부터,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두 가지. 이 지문이 전제되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렇게.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등기제도의 기능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민법 186조. 그죠? 민법 186조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의 취득은 187조. 187조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뭐 하려면, 처분을 하려면, 그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처분하려면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상속 이런 내용들은 뒤쪽에 다 나오니까요. 뭐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지문 하나는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결의 내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판결을 우리는 묶어서 확정 판결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확정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안에는 무슨 판결이 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등기와 관련되는 판결은요, 등기와 관련되는 판결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다? 이행 판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거잖아요. 등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내려줄까요? 야, 빨리 협조해라라고 판사가 이행을 명하겠죠.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판결들은 대부분 99.99999%가 다 뭐해라?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니까 판사가 뭐해라? 이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등기와 사실 관련이 없는 판결입니다. 즉 물권 변동과 관련이 없는 판결이라고요. 그래서 물권 변동과 관련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대부분 이행 판결이고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형성 판결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형성 판결 나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성 판결은
뭐 하나만 기억하자. 공유물 분할 판결. 왜냐하면 등기법에서 형성 판결은 굉장히 많은데 등기 절차의 이행과 관련되는 판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공유물을 뭐해라? 분할하는 판결.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로 일단은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형성 판결이라는 애는요. 형성 판결이라는 애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형성권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형성권의 개념은 뭐예요?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죠? 확정되는 순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을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187조 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성 판결에서 많은 판결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 뭐다?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가져가면 되고, 형성 판결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확인 판결이라는 것은요,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확인 판결은 권리의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드라마 속에서 자주 보는 거 친생자 확인 소송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거대 재벌에, 그죠? 혼인의 아들이 있는데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뭐다? 혼인의 아들이 뭐다? 나도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법에서 그 사람이 이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뭐 시켜준다?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게 뭐다? 확인 판결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뭐였다? 친생자였는데 법적 효과를 부과하기 위해서 뭐다? 확인만 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매 뭐 이런 거는 그냥 시험 문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 여기 보면 채권 등 뭐다? 대항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채권하고 물권하고는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는 다 구별하시겠지만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에 대한 권리입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부동산을 의미해요. 뭐다? 토지와 건물, 그죠? 그럼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그게 뭐다? 물권.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럼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물권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채권은 뭐다? 특히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럼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사람을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에게 뭐다?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좀 헷갈리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채권과 물권이 헷갈리면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하는 권리가 뭐다? 채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계약.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잔금 다 지급하고 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권을 행사하죠. 그럼 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합니까? 특정인에게만 하죠. 누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런 권리는 다 뭐다? 채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말 속에 소유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물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항상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 물권적 청구권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계약의 유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손에다 볼펜 쥐고 계시죠?
그죠? 그 볼펜을 제가 강제로 가져가면요. 뭐라고 할 겁니까? 돌려달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배웠죠, 민법에서? 안 배웠나요? 배웠겠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럼 제가 여러분의 볼펜을 싹 가져가면 돌려달라 하잖아요. 그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 체결했나요? 돌려달라고 할 때? 안 했죠. 근데 왜 돌려달라고 해요? 내 거니까. 그 말은 뭐다? 내가 그 볼펜의 소유권자니까. 즉 소유권의 힘에 의해서 목적물을 반환해달라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구권의 권한이 어디에 있다? 소유권에서 기반하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뭐다? 물권. 그런 청구권이 다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친구야, 오늘 밥 먹으러 갈래? 이거요. 그래, 가자. 그럼 식사는 내가 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식사를 안 사. 빨리 밥을 사. 이거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왜? 밥 사줄게. 오케이. 계약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처럼 채권이라는 권리는, 그러면 보세요. 채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채권이 있다는 것이 제3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사자만 아니까. 그래서 그런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뭐하자? 공시하자. 그럼 공시를 하면 제3자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임차권하고 뭐다?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환매권은 특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특약이라든지 약정 이런 것은 당사자만 알죠. 그러면 뭐 한다? 등기하면 제3자도 알게 되니까 뭐 해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 끝. 그러면 뭐 임차권, 환매권이 채권이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지에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심화 과정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문 하나 용어 정리하는 시험과 관련 없는 이런 지문까지 정리하다 보면 여기서 시간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정도 기본 과정을 듣고 오시면 좋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작 해야 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등기제도의 특징 이런 거는 뭐 25년 전, 30년 전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이제는 안 나와요. 근데 알고는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라는 말은 물건 단위로 등기부를 편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물건 단위로 편성하지 사람 단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면 그 토지라면 토지의 소재, 지번, 그죠? 건물이라면 소재와 대지, 지번을 넣어야 그 부동산이 공시할 수 있도록 특징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단위로. 무슨 물건 단위로? 부동산 단위로 등기 기록을 개설한다고요. 몇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나의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등기 절차의 개시는요, 신청주의를 채택하는데 그때의 신청은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뭐 한다? 신청한다라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는 무슨 신청이다? 이 서면 신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서면을 신청한다는 것은 등기관이 심사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뭐다? 서면을 심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면만 심사해서 등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잠시 후에 봐야 될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뭐가 나온다? 형식적 심사주의.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가 어떤 말인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걸 우리는 실체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실체관계상에서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등기를 기록을 해줄 때 갑과 을이 정말 매매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한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신청 단계부터 등기하는 심사를 한다고요. 그게 뭐다? 형식적
심사주입니다. 그럼 신청 단계부터 심사를 할 때 대부분 뭘 심사한다? 신청서하고 첨부서면 등기부 등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은 대부분 뭐다? 신청서와 뭐다? 첨부서면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다?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표현은 좀 포괄적 개념인데 조금 소극적 의미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서면 심사주의. 이렇게요. 그럼 등기관은 뭐만 가지고 서면가만 가지고 심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체관계가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등기관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뭐만 서면만 심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은 제게 아니거든요. 제게 아닌데 제가 이 건물주하고 매매 계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위조로 완벽하게 서면만 잘 구비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면 위조 여부를 등기관이 식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서면만 정확하다면 등기관은 뭐한다? 그 서면에 의해서 이 건물을 누구 명의로 상용이 명의로 등기를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나라 등기는 허술하다고요. 근데 실제로 서면이 아무리 위조해서 들어갔지만 제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없는데 이 건물은 상용일 거야 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등기들은 뭐다? 효력이 없는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의 등기. 이처럼 우리나라 등기는 허술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의 공신력은 불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신력을 불인정할 수밖에 없죠. 국가가 등기부의 기록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라고 한다. 신뢰하지 말라고 한다.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는 거래의 참고 자료만 삼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이 100% 소유자입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아마 소유자일 거예요라는 정도의 뭐다? 추정력만 있다는 겁니다. 추정력.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한다? 추정력. 아마 소유자일 거예요라는 정도의 효력만 인정한다라는 것도 하나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고 등기부와 대장도 이원화가 되어 있다. 국가배상 책임주의를 인정한다. 끝. 그 다음에 등기의 기능 대상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등기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제부, 등기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표제부, 그 다음 뭐다?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표제부에는 이게 표자라고 보시면 토지의 표시 또는 건물의 표시 붙이면 뭐다? 부동산의 표시.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표제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달리 말하면 사실의 등기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다음에 갑구와 을구. 소유권과 뭐다?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에?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는 다 뭐에 관한 권리다? 권리잖아요, 권리.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들을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끝. 그럼 이제 이런 지문들은 방송에 하지만 필수 암기사항은 알지만 알고는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보존 등기, 변경 등기, 변동의 등기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 의미 없어요. 종국 등기, 예비 등기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고요.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종국 등기, 예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등기. 여러분이 배우는 등기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뭐다? 종국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등기하면 다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 과거에는 어떤 등기는 종국 등기고 어떤 등기는 예비 등기고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30년 전의 유형이거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종국 등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기는 다 뭐다? 종국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등기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가등기. 뭐 가처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등기라고 합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등기를 예비 등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하면 형식에 의한 분류. 여기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주등기, 주등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뭐다? 부기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뒤에 부기등기를 별도로 편제를 시켜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맨 뒤에 가서 할 건데 여기서 몇 가지 먼저 선 암기부터 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등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시번호, 우리가 표제부에 이제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최초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갑 이렇게요. 그럼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맨 처음에 기록되니까 1번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걸 1순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적으면요. 2순위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요. 여기에 번호를 보시게 되면 독립한 번호로 붙여져 있잖아요. 이런 등기의 형식을 뭐라 한다? 주등기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표제부에도 여기 1 해서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표제부에 기록이 될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독립한 번호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럼 역시 주등기 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제부에 기록할 때는 이 주등기 형식인 번호를 부를 때는요. 뭐라고 부르느냐면 표시번호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에서 읽을 때는 얘네들은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 이렇게 읽고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읽잖아요. 표제부에는 1순위, 2순위라고 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독립한 번호로 되어 있는 형식, 등기의 형식을 뭐라고 한다? 주등기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이제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되거든요. 그럼 을구에 여기 1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A. 그럼 이것도 무슨 형식이다? 주등기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만약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다? B가 전세권자가 될 것이고 그 아래에는 번호가 붙으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첫 번째 등기해서 이게 부기 등기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독립한 번호로 붙여져 있으면 형식은 주등기 형식. 이렇게 주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면 부기등기의 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냐면 출제인이 어떤 지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줘요. 어떤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런 등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등기의 형식은 독립한 번호인 주등기 형식으로 기록할 겁니까? 아니면 독립한 번호가 아니라 부가해서 기록하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록할 겁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등기를 보고 이거는 주등기 독립한 번호로 붙여야 돼. 이거는 독립한 번호로 붙일 수가 없어. 이걸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하면 독립한 번호를 붙여요. 근데 독립한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보고 이게 독립한 권리를 형성한다, 독립한 권리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실제 여러분이 등기법만 1년 공부해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치기는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애들을 먼저 뭐 해라? 암기해놔라고요. 그거 암기해 놓으면 그냥 나머지 지문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원칙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 원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는요. 이 소유권이라는 애가 없으면
소유권 외의 권리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든지 어떤 등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등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이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형식들은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등기들을 전부 다 바구니 속에 다 모아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가지느냐면 그 애들은 다 이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등기들. 이런 등기들은 대부분 다 뭐다?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보고 이게 독립된 관계를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면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하니까 뭐로 간다? 주등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면 달리 말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뭐로 해서 기초로 해서 나오는 등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등기들은 뭐로 기록하겠다? 부기 등기로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지어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등기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11월 달, 12월 달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번 보세요.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겁니까?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어떤 권리를 기초로? 소유권을 기초로. 그러면 금방 전세권 설정 등기를 듣는 순간 이 권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가 전세권자야 이렇게 해주지는 아니었을 거고, 결국은 뭐다? 소유자가 전세권을 뭐 해줘야지만 설정해줘야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설정 등기라는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듣는 순간 이 권리는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자가 설정 행위를 해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등기니까 뭐다? 주등기. 그래서 독립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세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건 아니죠. 어떤 권리를 기초로? 위에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다?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주어지는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만 알면 주등기, 부기등기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전세권이 어떤 권리고 설정등기 어떤 권리고 이런 것을 지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11월, 12월 기초이자 일반 이론 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오셔야 되고,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내용까지 가져가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벗어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다? 예외예요. 그럼 그 예외는 우리 강의 마지막에 가서 이 등기부 끝날 때 가서 그때 가서 제가 뭐다? 예외를 설명드릴 거라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거다라는 거. 그럼 저당권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그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도 뭐다? 주등기.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민법에서도 나오죠. 저당권은 소유권만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지상권이나 뭐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즉, 지상권을 담보로,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뭐로 간다? 부기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주등기.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딱 주등기야, 딱 부기등기야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쏙쏙 그렇지 이제 논리적 체계가 딱딱딱 정리되어 가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뭐하다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오고 뭐 이런 등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등기인지를 모르니까 이 생판 외계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민법을 통해서 똑같은 용어가 계속 듣잖아요. 그죠? 용어만 정리 잘 되면 등기법은 기본 60점은 무조건 받는다고요. 근데 등기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용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용어가.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왔을 때 어떤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겠으면 그 용어부터 하셔야 돼요. 그 용어를 잘 모르겠다면 요새 챗GPT, 네이버 검색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그럼 쳐보면 돼요. 저당권 설정이란 치면 쭉 나온다고요, 용어가. 책을 굳이 몇 페이지 안 찾아봐도요. 그냥 챗GPT 물어보면 돼요. 그냥 저당권 설정은 뭐예요? 이렇게. 그 물어보면 쭉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용어를 자꾸 익히시라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면 부기등기를 좀 볼게요. 자, 부기등기는 그 자체로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으며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그죠? 그래서 주등기, 그죠? 주된 등기, 독립한 번호, 부기등기죠. 그러면 이 부기등기에 또 뭐다?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기등기는 계속 붙여가면 부기등기예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실제로 됐습니다. 자, 그다음 넘깁니다. 자, 내용에 의한 분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에 의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의미로 제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기입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가 뭐냐, 경정 등기가 뭐냐 이런 건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등기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의 등기의 목적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라는 것은 당사자가 맺어놓은 실체관계, 쉽게 말하면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다? 법률행위죠.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뭐다? 실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관계. 이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실체관계의 내용을 외부에 요약 정리를 해서 공시한다. 그게 뭐다? 등기의 목적이에요. 그럼 등기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관이 뭐해서 서면을 통해서 요약 정리해서 등기부에 뭐한다? 기록한다. 이게 뭐다? 등기의 목적입니다. 실체관계의 내용만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실체관계 사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죠?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쪽으로 잠시 한번 볼까요? 그럼 가령 그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가령 약식으로 좀 적을게요. 소유권 보전 갑 1, 그 다음에 을구에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거 제가 적을게요. 익숙한 거. 자, 익숙한 거 적을게요. 1. 가장 익숙한 게 전세권이죠, 뭐. 전세권은 처음 듣는 분들도 다 아시니까. 그죠? A,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등기를 보면서, 갑이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무슨 계약 체결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해서 금액은 얼마로 5억으로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뭐한다? 역순으로 유추할 수도 있죠. 결론은 뭐냐면 등기를 보고 어떤 실체관계가 있었을 거야 라고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런 실체 관계가 있을 때 어떤 등기를 할 거야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결론은.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갑과 A가 언제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아직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보면 언제 계약이 체결되는지 뭐 2025년 12월 13일 날 뭐다 설정 계약 이렇게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정보가 제가 약식으로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실체 관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전세금을 뭐 할 수 있다? 증액할 수도 있을 거고 뭐다? 감액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전세금을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실체관계상에서 전세금을 10억으로 뭐 했다? 증액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금방 뭐라고 했죠? 등기의 목적은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등기부에 뭐해서 기록해서 외부에 뭐 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실체관계상에서 전세금을 10억으로 증액했고, 근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5억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럼 실체관계의 내용에 맞도록 등기를 뭐 한다? 수정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런 결론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을 몇 억으로 바꿔주면 돼요? 10억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10억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에 뭐라고 기록은 해줘야 될 거잖아. 그지? 응. 뭐 전세금 증액 뭐 이렇게 기록하든지 뭐라고 기록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기록을 할 때 우리 법률 용어 안에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용어를 써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변경 등기라는 용어예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쓰자? 전세권 변경 등기 이렇게요. 마찬가지예요. 5억에서 감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억으로 감액했다. 감액했다. 그럼 실체관계는 몇 억? 1억. 등기는 몇 억이다? 5억. 그럼 실체관계 맞도록 등기 해줘야 되죠. 그럼 몇 억으로? 1억으로. 이렇게. 그럼 이때도 뭐라고 적는다? 전세권 변경 등기 이렇게요. 아, 그럼 변경 등기라는 것은 그럼 실체관계가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걸 등기상에 옮겨서 기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등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종류가 변경 등기도 있고 경정 등기도 있고 말소 등기도 있고 말소 회복 등기도 있고 멸실 등기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 말소나 멸실은 그냥 들으면 알아. 시간 지나면 그냥. 그러니까 변경 아니면 뭐다? 경정인데 우리 등기에서 경정 등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 그러면 남은 거는 뭐밖에 없다? 변경 등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읽어 나가다가 어떤 실체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아, 이런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면 에라 모르겠다 찍어야지 하면 뭐다? 그 권리 앞에다가 뭐다? 뒤에다가 변경 등기라는 말만 붙여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전세권 존속 기간이 2년인데 이걸 5년으로 연장한다. 그럼 몇 년으로 바꿔주고 2년을 몇 년으로? 5년. 바꿔주고 무슨 등기? 제가 모르겠으면 다 뭐라고 해라. 그래. 그러면 앞에 항상 주어를 붙여줘야지. 전세권 변경 등기. 존속기간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저당권이라면 이자가 있겠죠. 이자를 뭐다? 늘릴 수도 있고 이자를 줄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무슨 등기하면 된다?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되겠죠? 네, 됐어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제 반대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선생님 기존 실체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후에 전세금을 올린다든지 전세금을 뭐 한다? 낮춘다든지 그죠? 존속 기간을 늘린다든지 존속 기간을 뭐 한다? 줄인다든지 그럴 때 하는 등기가 뭐다? 전세권 변경 등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법률 용어잖아, 용어.
그죠? 그 용어만 자연스러우면 등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래 해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필수 암기 사항들 이제 암기만 하면 그냥 콕콕콕콕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조금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 자, 좀 어려운 거 해볼게. 자, 실체관계상에서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체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느냐면요.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기간이. 시험 문제 기간의 만료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A에게 뭐다? 전세금 돌려줘야 될 거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그죠? A는 뭐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되죠. 그러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민법에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민법적인 문제고 우리 등기는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간이 만료되었어. 기간이 만료되면 이 등기는 뭐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실체관계는 기간이 만료되었다. 근데 등기는 기록되어 있다.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리해 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등기를 변경을 해줘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요. 그때 하는 게 말소 등기예요. 간단하잖아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뭐 한다?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말소 이렇게. 치우고 나서 그 아래다가 사실은 주등기 형식으로 1번 전세권 뭐다? 말소 이렇게 적는다고. 기간 만료 이렇게. 그럼 뭐 얼마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암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또 이런 거. 기간 만료가 아니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없다 생각하고요. 예초부터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가 기록될 수도 있습니까? 갑하고 A 사이에서 예초부터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A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기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지, 서면 심사지, 허위 등기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갑하고 A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A가 전부 다 허위 문서 가지고 뭐 한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정리해 줘야 되죠. 뭐 해야 한다? 말소 등기.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일반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관계가. 그러면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은 뭐냐? 전자는 원래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했었는데 나중에 뭐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거니까 말소. 전자는 뭐다? 예초부터 기록이 뭐다? 잘못되어 있었다. 전부가. 그럼 그때도 뭐 한다? 말소. 그러면 말소 등기의 사유는 그 실체관계의 원인이 기록될 당시부터인지 기록하고 난 이후이든지 어떤 전후를 따지지 않고 전부가 효력이 없는 거라면 뭐 하면 된다? 말소를 한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멸실이라는 거는 있는데 멸실 등기라는 것은 표제부예요.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되죠? 부동산의 표시. 이것도 간단한 거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라면 토지의 표시, 건물이라면 건물의 표시 이렇게요. 그렇죠? 만약 건물이라고 가정한다면요. 건물의 소재,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그럼 건물의 면적이 330인데요. 건물이 일부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실체관계가 면적이 뭐다? 220으로 바뀐 거예요. 실체관계가. 그럼 330을 얼마로? 220. 이때 무슨 등기는 해줘야 되잖아. 220으로 바꾸는 등기를 쓰진 않거든. 무슨 등기하면 될까? 자신 있게?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모르겠으면 무조건 주어에다가 뭐 붙여라. 변경 등기 붙이면 돼.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기가 그 등기거든. 실체관계의 변화가 발생. 모르겠으면 변경 등기야 그냥. 되겠죠? 그게 뭐다? 건물의 표시 변경. 그럼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1월 이내에 뭐 해라? 등기를 신청해라 라고 의무를
하는 거고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라고. 금방 읽었던 거.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인데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를 모르면 난 넣고 기억자 모른다라는 거야. 가령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해 놨는데 지문이 나왔는데 이게 그건 암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1월 이내라는 말도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암기를 하더라도. 계속 가볼게요. 근데 자 건물이 있었는데 자 실체관계상에서 이런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 건물이 이거예요. 건물의 표시. 이건데 자 건물이 화재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화재로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불타 없어졌다고. 없어지면 이거 다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거 싹 다 없애주는 등기가 뭐다? 멸실 등기라고 해요. 멸실 등기. 그러니까 전부가 소멸되는데 말소와 멸실의 차이점은 뭐예요? 권리가 전부 없어지니까 뭐다? 말소라고 하고 부동산의 표시가 전부 없어질 때는 뭐다? 멸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소와 멸실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의 문제인데 경정 등기는 변경과 경정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부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전부가 아니라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기간이 만료되었다든지 이자가 증액 일부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 원인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의 차이점이에요. 기록될 당시에는 일치했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증액을 했다면 뭐다? 변경으로 가는 거고요. 예초부터 전세금이 잘못 기록되었다고요. 그럼 그때는 뭐다? 경정 등기를 해서 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라고요. 경정이냐 변경이냐. 근데 경정 등기는 안 나오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요.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일단 일부가 달라졌다. 말소 아닌 것 같아. 멸실 아닌 것 같아. 하면 뭐다? 변경 등기예요. 이전 등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요. 이전 등기는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A에서 누구로? B로. 갑에서 누구로? 을로. 즉 소유권의 주체가 바뀐다. 소유권의 주체가 바뀌고 있죠. 이거는 전세권의 주체가 바뀌고 있죠.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는 다 뭐다?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즉 뭐가 바뀔 때?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 자 그러면 기입 등기는 안 봐도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뭐다? 멸실 등기, 회복 등기는 나중에 봐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회복 등기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사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거, 지금까지 1교시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뭐 한다? 용어상으로 뭐다? 알고는 가야 돼요. 즉 변경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를 모르면 일단 지문을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험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지문을 못 읽어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네.